So you get to 10 million, now you got 10 million money problems. You get to 100 million, now you got 100 million. 저는 투자자나 부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사실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돈과 부의 철학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은 사람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의 결과입니다.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1억 달러를 달성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남들처럼 투자자나 대형 펀드를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축한 신뢰관계와 커뮤니티를 활용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이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흘러다닌다는 것을 말이죠. 가령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성장시킬 것인가로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드릴 이야기는 시간 관리와 자기 개발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지루함은 성공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약물, 포르노, 넷플릭스 같은 것에 빠지는 이유도 결국 지루함 때문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런 유혹들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지금은 명목 없는 재미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성공의 기반을 다질 때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성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찍 자고 일어나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가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죠. 이렇게 하면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고 불필요한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목표가 강렬해야 지루함에 빠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에 불이 났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나는 우울해서 움직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강렬한 목표가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즉 제가 전달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루함을 피하고 시간을 통제하라. 그리고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데드라인을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긴박함 없이는 끝도 없이 미루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의 재미를 조금만 미뤄두면 성공은 그 후에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부유한 사람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시스템을 구축해 돈이 계속 흘러들어오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부를 쌓았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가족의 재정적 안정은 무너지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부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 구매한 것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가구 주택을 구매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당장의 돈을 벌기 위해 삽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세대를 넘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자산과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만약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부유한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의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돈은 단순히 저축하거나 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돈은 반드시 흘러야 하고 투자를 통해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투자는 단독주택 한 채를 구매해 월 200달러의 현금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세일즈 외에도 돈을 벌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두 번째 단독주택을 산 후 이 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수익이 0이 되는 구조는 지속적이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48 유닛 아파트 단지를 구매했어요. 이 거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렇게 3년 동안 준비하고 35만 달러를 모아 투자한 결과 순수익 37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확장 가능한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다수의 유닛에 투자하면 세입자 몇 명이 나가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개인 신용 점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행은 제 이름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자체에 대출을 해줬고 저는 법인으로 대출을 받았죠. 그래서 신용 점수가 낮다는 고민은 핑계일 뿐입니다. 투자를 위해 필요한 건 돈이 아닌 강한 의지와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번 돈을 단순히 저축만 하지 말고 자신과 비즈니스 그리고 자산에 재투자하라는 겁니다. 돈은 움직일 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부터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마지막으로 해드릴 이야기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장해야 진짜 성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한 부의 지속적인 시스템처럼 브랜드 역시 계속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무대에 서고 누가 뭐라 하든 계속해서 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비웃음을 받았고 실패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나아간 결과 지금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죠.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가치 그 자체예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가치를 제공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의 80%는 무료예요. 이 무료 정보로 신뢰를 얻고 나머지 20%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지난해에만 1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죠. 중요한 건 브랜드는 단순히 자신을 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돈과 부의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궁극적으로 브랜드는 제 자산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00억 부자 그랜트 카돈의 성공 철학과 전략을 공유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성장시킬 것인가로 사고방식을 전환하라. 두 번째, 게으름을 이겨내고 시간 관리를 하라.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부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번째, 돈은 반드시 흘러다녀야 한다. 투자하라. 다섯 번째, 꾸준히 자신을 드러내고 브랜드를 만들어라 였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고 많이 들어본 내용이겠지만 실천에 옮기고 있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행동에 옮기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오디오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